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빅 이슈는 없었다. 그냥 무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인천의 다세대 주택 두 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세대 주택, 일명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또는 재건축 지역 그런 곳에 있다면 좋다. 아니라면 역세권에 오래되지 않은 물건. 그러나 시세보다 30%, 50% 저렴하다고 한다면 그런 빌라는 괜찮다. 나머지 빌라는 사실상 매매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인천의 다세대 두 건을 가보는데요. 먼저 엊그제 있었던 부동산 공급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전면 전환한다라고 하는 점, 이제 LH가 땅을 팔아서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이러기보다는 LH가 직접 시행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시공은 빨라지고 가격은 좀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 복합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일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 개선, 뭐 분당이나 일산 등등,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제도 종합 개편,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하겠다. 특히 이제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아파트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모듈러라고 한다면 공기를 단축하는데 상당히 또 유망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새로운 또 아마 감독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하고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등, 그다음에 주택시장 수요 관리 내실화,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또 다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 LTV 제한 제로. 그다음에 전세 대출 한도도 일원화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합니다. 아마 지자체장에서 국토부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경매 용어 몇 가지만 하고 갑니다, 여러분. 경매, 법원에서 하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반면에 이제 온비드 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합니다.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반면에 이제 온비드 공매는 세금을 안 내서 이건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또 공매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공매 또는 뭐 신탁 공매 등등 다양한 공매가 있다. 앞으로 온비두 공매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낙찰 1등 한 거죠? 유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폐찰은 다른 사람이 1등하고 나는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이죠. 감정가 10억, 낙찰이 9억, 낙찰가율 90. 감정가 10억, 낙찰이 7억, 낙찰가율 70. 낙찰률은 건수죠. 100건 나왔는데 30건, 낙찰률 30%. 100건 나왔는데 낙찰이 40건, 낙찰률 40%. 입찰 경쟁률은 하나의 물건에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냐. 2대1, 5대1,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경매 유료 동영상,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경매 탈탈탈 50% 할인, 정말 최고의 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경매 탈탈탈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맨 위에 필독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강의라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 저렴한 경매 인천의 다세대 탑2 지금 가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인천 서구 성남동의 다세대입니다. 이 다세대는 인천 서구 성남동의 FH 브라운, 101동의 몇 호, 전용이 15.6일, 대지권도 많습니다. 감정가 2억 1,100인데 반값,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관심 있다면 10월 15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 빌라는 2022년산 3년차, 너무 좋죠, 여러분. 5층에 2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수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인천 2호선 서부 여성회관 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뭐 한 6, 7분 거리, 위치 좋고요. 멀지 않은 곳에 7호선 성남역도 있다라고 하는 점. 주변에 이제 녹지 비율, 산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22년 4월 8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자. 여러분 두 번째는 남동구 장수동의 다세대입니다. 자, 요거는 남동구 장수동의 송이빌 몇 호. 전용이 17.36이니까 괜찮죠, 여러분? 대지권이 9.86. 1억 7,800인데 반값. 좋다. 관심 있다면 10월 14일 날. 자, 이 건은 2014년산, 11년 차. 괜찮죠, 여러분? 4층에 3층.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가압류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내가 낙찰자가 만약에 9천만 원 낙찰받는다? 임차인이 못 받은 2천만 원 추가로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권리 분석에서 확인합니다. 자, 위치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인천 2호선 뭐 만수역이라든지 다른 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릅니다.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아까 낙찰자가 9천만 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9천만 원 받고 못 받은 2천만 원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한테 주택 임차권을 양수받은, 즉 승계인인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면적권만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만 받겠다. 9천을 받든 1억을 받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포기하겠다. 그래서 낙찰자가 특별히 떠안을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인천의 다세대, 즉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권리상의 문제 없고 반값이라면 일단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은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순발력 있는 임장, 그리고 괜찮다면 적극적인 입찰도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